여론조사 세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던 포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CBS와 함께 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재명 36.6, 윤석열 27.7, 8.9%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선 그런 결과죠. 그러니까 조사 기관은 크리스마스 전날과 성탄절날 이틀간에 걸친 조사입니다. 다음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조사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40.4, 이재명이 39.7.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주 박빙이긴 하지만 앞서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격차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한 결과 격차가 지난번 조사에서 6.4였는데 이번에는 0.7%포인트다. 자, 이번에는 KSY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37.6, 윤석열 35.8, 역시 오차범위 이내에 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을까요? 궁금했거든요. 궁금한 이유는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이 사면에 관한 행동을 보여왔는데, 그것은 뭐 국민 공감대가 없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국민 공감대, 이른바 국민의 등 뒤에 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탄 사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발표를 해서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사면 잘했다 59.8, 그러니까 60%가 사면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거의 곱절 차이로 사면을 잘했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뭐 여러 가지 수식어로 미사역으로 꾸미고는 있지만 어느 쪽이 표가 되는지 그걸 계산했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을 거쳐 오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3프로 TV라는 그 유튜브하고 경제 문제에 관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놓고 누가 더 잘했나, 그러니까 둘이서 경제 부문에 관한 쌍방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 토론을 벌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제 곳에서 이재명 따로 윤석열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비교하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방송 직전까지 조회수만 그냥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토론은 165만 조회,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그 인터뷰는 119만. 그래서 그 차이가 45만 조회쯤 차이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체적인 그 평론가들의 분석은 이재명 후보의 판정승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에 관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관한 진단이라든지 또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산업 정책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마치 어디를 찔러도 다 준비된 대답이 있었던 것처럼 술술술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도 뭐 잘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비교를 한다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하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검은색 안경을 쓰고 마이크 붙잡고 뭐 랩을 하고 있는, 어느 새부터 크리스마스는 안 멋져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바른 쪽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 이렇게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럴 이렇게 되어 있는 저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측근은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했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그 다음에 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 도박에 성매매업소 출입, 이런 것들이 밝혀진 이 마당에 지금 부부가 성탄절 됐다고 나와서 춤추고 저렇게 요란을 떨 때냐? 희낙낙 끼리끼리 부창부수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수십 수백 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엄동설한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깊어가는 시국에 부부가 웃으면서 춤출 때인가? 수호지심을 챙겨라. 축근의 죽음, 아들 도박은 또 어떤가? 적당히 좀 하시라. 갈 때까지 간 천박의 극치다. 멈출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 캐롤송 이재명 후보 부부가 부르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게 이제 그 김영희라고 그 뭐 몰래 카메라 느낌표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를 연출했던 PD입니다. 유명한 PD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캠프에 영입이 됐죠. 이제 김영희 PD가 그 만든 겁니다. 소통본부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조회수가 100만 뷰는 당연히 넘을 것 같다. 당연히 넘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봤습니다. 23만 뷰, 23만. 네. 지금 저 하단부에 나와 있죠. 232K, K는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23만 2000. 그러니까 저 캐롤송 부부가 나와서 상당히 공들여 만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거 찍는데 아마 몇 시간 이상 걸렸을 것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캐롤송 부부는 희희낙낙하면서 저렇게 찍었지만,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 말고는 거의 눈길도 주지 않은 결과 같다. 그래서 김영희 PD는 뭐 100만 뷰는 충분히 당연히 넘을 것 같다 했지만, 100만 뷰 당연히 넘을 것 같다 했지만 그것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제죠. 이제 그 이야기 나온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참 편리한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편리한 기억, 선택적 기억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1일간 같이 여행을 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유례지구하고 대장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잘했다 그래서 표창장까지 줬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표창장, 귀하는 평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신뢰받는 공사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예 표창합니다. 물론 시장이 저런 표창장을 한둘 주었겠습니까? 수십 수백 장을 줬을 수 있고, 그 표창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뭐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겠지요만은
예. 그러나 그 호주, 뉴질랜드를 그 열흘 넘게 함께 여행을 하고 하루에 밥 3끼 먹게 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틈만 나면은 모여서 구스 회의도 하고 뭐 골프를 친다거나 또는 관광지에 갈 때도 같이 다니고 늘 그 1m, 2m 거리에서 그 성남 시장님이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던 그런 사이인데 사진도 계속 같이 찍어주고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아무튼 이 고 김문기 처장의 지금 그 유가족들이 애가 탑니다. 왜냐하면 유서가 아직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유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못난 글을 하나 조선일보 칼럼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대신 쓰는 유서라고 그 유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김문기 처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그 유서를 썼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3가지를 거론을 해 놓은 바가 있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사방이 다 깜깜한 절벽일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게 되는데 하나는 그 절벽 중에 하나는 이재명 후보다.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모르는 사이라고 하니 그것이 하나의 절벽이었다. 2번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은 조직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를 징계하겠다고 뭐 중징계를 하겠다고 하고 뭐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도 하고 뭐 수천억 대에 들은 배임 혐의가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고 하니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또 하나의 절벽이었을 것이다. 3번째 절벽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부르기는 했다고 해서 가보니 참고인은커녕 어느 순간 피의자로 변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대체 검사들이 묻는 것을 가만히 보니 이 진실이 무엇인지 대장동 개발의 총설계자가 누군지 대장동 개발의 총책임자가 누군지 그 진실을 알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적당한 지점에서 입을 그만 다물라는 것인지 도대체 그 은큼한 속을 알 수 없는 검찰 이 3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칼럼을 썼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